일부 제외 공간들이 여권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여권 업무와 관련 없이 무단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인 최대은행인 BBCN은행이 일부 고객의 계좌를 일방적으로 폐쇄한다는 통보를 내렸습니다. 뉴욕 일원의 한인은행에서는 주인을 찾지 못해 잠자는 돈이 5,200만 달러가 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칼리지 포인트 블러바드 인근에서 보행자가 뺑소니 사고로 숨졌습니다. 플러싱 다운타운의 교통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스트리버를 통해 맨하튼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이른바 혼잡세 정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일부 제외 공간들이 여권에 포함된 개인 정보를 여권 업무와 관련 없이 무단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뉴욕 총영사관의 무단 열람 건수도 2014년 한 해 동안 1,600건에 달했습니다. 최근 외교부가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동안 156개 제외 공간은 32,008건의 여권 개인정보를 업무와 관계없이 무단 열람했습니다. 특히 뉴욕 총영사관은 이 기간 1,592건의 열람 사유가 불분명하고 무단으로 열람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체 제외 공간 가운데 고베 총영사관이 4,3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사카 총영사관 3,378건, 그 뒤로 뉴욕 총영사관의 순이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지난해 발표된 감사원 보고서에서도 지난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 1,632건을 무단 열람해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행 여권법 등에 따르면 여권 사무 처리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는 다른 법률에서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목적으로 열람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도 관계기관장은 열람 내용과 사유를 기록하고 유지해야 하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 총영사관 측은 지난해 감사원의 지적 이후 원천적으로 무단 여권 열람이 불가능해졌다며 어떤 근거로 나온 발표인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최대은행인 BBCN은행이 일부 고객의 계좌를 일방적으로 폐쇄한다는 통보를 내렸습니다. 폐쇄 이유에 대해서는 경영진의 내부 방침이라고만 밝히면서 고객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BBCN은행은 최근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개인 계좌가 오는 10월 30일부로 비즈니스 계좌는 11월 30일부로 폐쇄된다는 내용의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일부 고객들은 고객 콜센터에 전화를 걸고 폐쇄 이유와 기준에 대해 문의했지만 은행 측은 경영진의 내부 영업 방침이라고만 밝힐 뿐 다른 설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좌 폐쇄 편지를 받은 고객의 일부는 연방정부의 복지 프로그램 수혜자인 것으로 밝혀졌고 고령층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 측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돈이 안 되는 고객을 속아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계좌 폐쇄 통지서는 LA의 본사에서 전국적으로 일괄 발송됐기 때문에 뉴욕 등 동부 지역의 각 지점에서는 답변을 해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동부 지역 각 지점에서는 은행의 내부 정책상 LA에서 통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폐쇄 이유나 해당 계좌 수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뉴욕 일원의 한인은행에서는 주인을 찾지 못해 잠자는 돈이 5,200만 달러가 넘고 있습니다. 3년이 넘은 무거래 계좌는 정부로 이관되지만 이후에도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6일 뉴욕 일원에서 영업 중인 BBCN과 윌셔, 우리 신한, 태평양과 노아, 뉴밀레니엄, 뉴뱅크, B&B 하나은행 등 9개 한인은행의 휴면 계좌를 집계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6월 말 기준 휴면 계좌 수는 총 9,922자, 총액은 5,212만 5,771달러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3년 이상 무거래 계좌로 분류돼 11월 뉴욕주나 뉴저지 주정부, 재무부로 이관될 예정인 금액은 2,082자에 629만 1,007달러에 달했습니다. 휴면 예금이란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이 통장에 묻혀있는 돈으로 3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주정부 국고에 귀속됩니다. 휴면 계좌 수와 총액이 가장 많은 은행은 BBCN으로 각각 5,661계좌와 3,374만 5천 달러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 윌셔 892계좌에 633만 6,503달러, 우리 587계좌에 513만 3,958달러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휴면예금은 법률적인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영업점에 문의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주정부에 이미 귀속된 후에도 일정한 절차를 밟으면 되찾을 수 있습니다. 플러싱 다운타운의 교통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지난 주말 칼리지 포인트 블러바드 인근에서 한 보행자가 뺑소니 사고로 숨졌습니다. 칼리지 포인트 블러바드 선상의 10개 블록 구간에서는 한 블록마다 최소 한 건의 교통사고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4일 새벽 1시 칼리지 포인트 블러바드와 루즈벨트 애비뉴 교차로에서 길을 건너던 40살 타민족 남성 보행자가 뺑소니 차량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짙은 색의 SUV 차량을 몰고 가다가 피해자를 치고 칼리지 포인트 블러바드 북쪽 방향으로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이에 지역 정치인들은 6일 사고 발생 교차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수사와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토비엔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 의원은 신호등 등의 시설 보수와 부주의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또 보행자 대상 계몽 활동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터구 뉴욕시 의원도 뉴욕시와 주차원에서 안전장치 제공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 역시 다운타운 플러싱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이 지역 보행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지난 주말 발생한 사고의 뺑소니 차량을 수배 중입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도 오는 18일부터 횡단보도 미항보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역시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자는 차원인데요. 단속 기간만이 아니라 횡단보도에서는 꼭 보행자를 우선으로 양보해야 합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은 오는 18일부터 추가 경찰력을 동원하고 카운티 내 주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에게 양보하지 않는 차량을 대대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카운티는 보행자로 가장한 셰리프국 직원과 지역 경찰을 횡단보도에 배치하고 함정 단속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집중 단속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행자 사고에 대한 예방 차원으로 이뤄집니다. 실제 지난 한 해 카운티에서는 모두 24명의 보행자가 사망해 뉴저지주 평균 사망자의 2배를 기록하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버겐 카운티 셰리프국 마이클 소디노 국장은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 스스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길을 건너는 동안은 문자를 보내거나 통화를 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최근 명문대들의 아시안 학생 역차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교들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실제로도 의문을 갖게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중국계 학생은 SAT와 ACT 만점에 전교 차석, 토론회 클럽 회장 등 주변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지만 아이비리그 대학 6곳에서 모두 불합격됐습니다.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2008년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에서 피아노를 연주하기도 했던 중국계 모범생 마이클 왕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고 내신 성적도 최고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비리그 대학 6곳과 스탠포드 대학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왕부는 대학들에게 불합격 이유를 알고 싶다는 편지를 수차례 보냈지만 아무 대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64개 아시아계 미국인 권익단체는 최근 들어 이런 우수 아시안 학생들의 역차별 사례가 이어지면서 연방교육부에 항의 서한을 보내고 진위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본보기가 되는 소수계로 통하며 높은 명문대 합격률을 자랑해온 아시안 미국인의 집단 반발 움직임이 거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아시안에 대한 차별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2014년 명문 사립대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들의 인종별 SAT 평균 성적을 조사한 결과 아시아계 학생들의 점수는 백인보다 140점이 높았고 흑인 학생보다는 310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스트리버를 통해 맨하튼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이른바 혼잡세 정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혼잡세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대체 교통수단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뉴욕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다니스 로드리게즈 시의원은 혼잡세가 뉴욕시의 차량 이동 형태를 개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드리게즈 의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대체 교통수단을 확대하고 차량 이용을 줄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며 혼잡세 부과 추진 배경을 밝혔습니다. 특히 시티바이크 운영 예산을 늘려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뉴욕시에서 운행되는 기차 노선의 이용료는 인하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예산 활용은 10억 달러를 대중교통 수단 확대에 투입하고 3억 7,500만 달러는 도로와 교량 개선 작업에 쓰자는 구상입니다. 여기에 전철과 버스 이용료를 동결하거나 인하하기 위해서는 1억 달러의 추가 예산이 더 마련돼야 합니다. 이러한 예산 조달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혼잡세 시행 방안은 현재 무료로 운용되고 있는 이스트리버 교량에 $5 54센트를 부과하는 방안입니다. 대신 브루클린과 스테이튼 아일랜드를 잇는 베라자노 브릿지 등 유료 교량의 통행료는 지금보다 인하됩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의 이민자 관련 막말로 이민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난달 말 마감된 2014-15 회계연도의 추방 이민자는 10년 이래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AP통신은 이민 세관 단속국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28일까지 23만 1,000명의 외국인이 추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005-2006 회계연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013-14 회계연도에 31만 5,943명보다는 26%, 2012-13 회계연도에 36만 8,644명보다는 37%, 2011-12 회계연도에 40만 9,849명보다는 42% 급감했습니다. 이 가운데 59%는 전과자로 조사됐고 미국 국경을 통해 미입국하다가 적발된 멕시코 국적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이민자의 국적과 월별 추방자 등 자세한 내용은 현재 분석 중이라며 준비가 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 국적자의 경우 2013-14 회계연도에는 154명이 추방됐고 국가별 순위로는 22번째로 많았습니다. 한편 공화당의 예비 대선 후보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의 막말 발언 등으로 최근 이민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모유가 자녀의 지능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모유가 자녀의 지능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사회적인 통념입니다. 하지만 미국 공공과학 도서관 학술지 플러스1에 실린 영국의 런던 대학과 골드 스미스 대학의 공동 연구 결과를 보면 모유는 자녀의 유아기는 물론 청소년기 지능 형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1994년에서 96년에 태어난 어린이 11,582명을 대상으로 모유 수유 여부와 지능 지수 발달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습니다. 24개월 전후로 모유 수유와 IQ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더니 모유를 먹은 여자 어린이의 경우 그렇지 않은 여자 어린이에 비해 IQ가 다소 높았지만 과학적인 의미 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남자 어린이의 경우에는 모유 수유 여부와 IQ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연구팀은 자녀의 IQ 발달은 모유 수유와 같은 단일 요건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가정과 학교 등 장기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연구팀은 모유 수유가 IQ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면역 체계 발달 등에는 여전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시리얼 브랜드 치리오스가 대규모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제너럴 밀스는 인기 제품인 치리오스와 허니넛 치리오스 180만 박스를 리콜한다고 밝혔는데요. 글루텐 프리 일부 제품에 미리 섞여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너럴 밀스는 지난 5일 회사 웹사이트에 시리얼 치리오스와 허니넛 치리오스 180만 박스를 리콜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공지에 따르면 이번 리콜은 포장 박스에 글루텐 프리로 표기된 제품 성분과 실제 성분이 일치하지 않아 실시됐습니다. 업체 측은 리콜된 두 제품의 주성분인 귀리는 연방식품의약청의 글루텐 프리 기준에 적합하지만 캘리포니아 로디 공장에서 운송 중 착오로 미리 섞여 들어와
일부 제품에서 글루텐 성분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는 밀 알러지나 셀리악병, 글루텐 불내증 등의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잠재적으로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공장에서 당시 생산된 전 제품을 리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물류창고와 판매점에 있는 제품은 전량 폐기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 제품은 치리오스의 경우 유통기한이 2016년 7월 14일부터 17일인 제품이고 허니넛 치리오스는 유통기한이 2016년 7월 12일부터 25일인 제품입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사우스 LA 리커스토어에서 발생한 이용기 씨 폭행 사건이 보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도 용의자는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윌셔 주민의회가 경찰에 공조를 요구하고 한인 피해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며 나섰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지난달 21일 사우스 LA 영스마켓에서 발생한 한인 업주 폭행 사건. 사건 당시 미성년자로 보이는 3명의 용의자들은 신분증을 요구하는 이 씨에게 칼부림과 함께 수차례의 발길질을 가한 뒤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보름 뒤 경찰의 계속된 주민 신고 당부에도 용의자 검거가 지지부진하자 결국 윌셔 주민의회가 경찰 공조와 커뮤니티 리더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한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일으켰을 때에는 한국 커뮤니티와 타 커뮤니티의 지도자들도 힘을 합쳐서 빠른 시일 안에 검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Any information that we received is always received anonymously. So no one has to be afraid of retribution or reprisal for information given to us. 용의자 중 2명은 15세에서 19세 사이로 보이는 흑인 청소년이며 다른 용의자 1명은 18세의 히스패닉 여성인 것으로 확인된 상태입니다. 특히 흑인 청소년 2명이 이 사건에 연루돼 있는 만큼 이 지역 흑인 커뮤니티 리더까지 나와 용의자 검거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I'm saddened because we have individuals in our community that feel so desperate they have to hurt and harm another human being. 한편 당시 큰 부상을 입었던 리커스토어 업주 이용기 씨는 명치 아래쪽을 칼에 찔려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부상에서 회복 중인 상태입니다. 이게 빨리 움직이거나 고개를 숙였다 들으면 아직 어질어질하게 현기증 같은 게 나고 배가 찔린데도 계속 움직이는 부위니까 잘 안 아무는 편이죠. 관할 지역 경찰은 물론 흑인 커뮤니티 리더들까지 용의자 검거에 앞장서면서 보름 가까이 지난 폭행 사건의 실마리가 곧 풀리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가을의 전령이라는 귀뚜라미나 작고 귀여운 새라고 해도 떼거리로 몰려들면 위협적이겠죠. 미국과 싱가포르 곳곳은 엄청나게 몰려드는 귀뚜라미와 새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 남부 텍사스주. 불볕더위가 물러가면서 가을의 전령이라 불리는 귀뚜라미 소리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벽마다 시꺼멓게 귀뚜라미가 달라붙어 있습니다. 수만 마리가 한꺼번에 움직이다 보니 공포스러울 정도입니다. You can have 10,000 there real easy. And you can have another 10,000 the next night that will hit there. They crawl up the buildings like you're seeing. They'll get in through light fixtures. A lot go in right under the door. 미국 텍사스나 오클라호마 등지에선 해마다 이맘때면 엄청난 규모의 귀뚜라미 떼가 몰려오는 바람에 주민들의 고역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Goosebumps. I mean, I just can't really describe it. You had to be here. 가게는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빗자루로 쓸어내도 끝없이 몰려오는 귀뚜라미 떼를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Well, they were just all over the door, and so I was trying to unlock the door and get in and turn off the alarm all at the same time. And I was just trying to like hop around. 귀뚜라미의 짝짓기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앞으로 한 달간은 귀뚜라미 떼로 인한 불편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싱가포르 최대의 쇼핑거리 오차드 로드. 수십 개의 쇼핑몰과 명품 가게가 즐비한 거리는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보다 더 많은 새들이 나뭇가지에 빼곡히 앉아 있습니다. 노랑부리의 검은 새, 바로 자번 구관주입니다. Birds every evening between 6:30 to 8 o'clock. They actually come now this way to Orchard Road, and they come here to have dinner and chit chat. 5천여 마리의 새가 한꺼번에 지저귀는 탓에 소음이 무척 클 뿐만 아니라 새들은 야외 테이블 주위를 어슬렁거리다 음식을 훔쳐먹기도 합니다. 벤치나 바닥은 온통 새 배설물로 가득합니다. 배설물을 피하려고 비옷으로 무장한 사람도 있습니다. Be wondering why I'm wearing a poncho on such a blistering hot day. People have been walking through the area and just have birds just excrete the unworthy materials on them. 새떼가 몰리는 건 새가 좋아하는 앙사나 나무가 많기 때문. 아예 나무를 없애지 않는 한 새떼를 물리칠 뾰족한 대책이 없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 상원의원 3명이 어제 북한에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2015 대북 제재 강화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핵무기 개발과 확산 행위에 가담한 개인들과 인권 유린 행위에 개입한 관리들에 대해 광범위한 제재를 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오바마 행정부에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에 대응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사이버 범법 행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1997년 IMF 때 입건된 경제사범 중 현재 뉴욕 뉴저지 일원에 체류하고 있는 기소 중지자를 대상으로 자수기간을 운용합니다.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2개월간입니다. 대상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횡령, 배임 등입니다. 자수 희망자는 직접 총영사관을 방문하고 기소 중지 사건 제기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됩니다.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에서 지난 2달간 무려 16건의 연쇄 침입 절도 행각을 저지른 40대 타민족 남성 용의자가 지난 5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업소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인업소도 다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포 카운티 경찰은 벨리엔트 코트에 거주하는 로버트 캐리지를 3급 절도와 신분 위조 등 14건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캐리지에게는 $25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습니다. 지난 5일 퀸즈 엘머스트에서 대낮에 대량의 마리화나를 거래하던 중국계 일당 6명이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퀸즈 엘머스트 51번가와 퀸즈 블러바드 인근 대로에서 대형 트레일러를 세워놓은 채 밀봉된 마리화나 3,000파운드를 트럭과 밴으로 각각 옮겨 실던 중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이날 압수된 마리화나는 시가로 20만에서 30만 달러에 이르는 양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8도, 섭씨 20도, 밤 최저 기온은 57도, 섭씨 14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점차 흐려진 후 오후에는 때때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토요일은 구름이 점차 개면서 화창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